자, 여권 우위로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서 그냥 압도적으로 여당이 혹 이기는 건 아닐까 싶던 총선판에 지금 오늘 조선일보가 좀 충격을 가했어요. 범보수, 범진보 합치면 여야 지지율이 지금 팽팽하다. 출발선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요,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없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내려갔죠. 근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내려간 부분이 조국당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 부동층들이 쉽게 여권으로 넘어오지는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에서 한동훈이가 가서 사람을 굉장히 모았다. 외관상의 분위기로 보면 여권이 승리할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총선 향배를 예측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은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정당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과 조국당을 합치면 36, 국민의힘은 37입니다. 여기는 이제 MBS 조사라고 4개 여론조사 합친 거죠. 지역구에서는 35대 35로 민주당과 조국을 합치면 국민의힘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주당과 조국당을 합치면 31로 오히려 국민의힘 28을 능가합니다. 자, 그러면 뭐 범보수라고 하면 국민의힘 말고도 보수가 있지 않냐 하지만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민주당 말고도 녹색 정의당이라든지 진보당이라는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빼고 사실상 국민의힘 계열 그리고 사실상 민주당 계열을 합쳤을 때 지지율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개혁신당은 어떻게 봐야 되냐? 개혁신당은 지금 확실하게 보수의 표를 지금 깨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건 뭐 여기서 넣어서 합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두 덩어리지만 결국은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한국 리서치에는 민주당과 조국당을 합친 게 40, 국민의힘이 37, 그리고 지역구 투표에서는 33대 33,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29대 36입니다. 지금 조선일보와 뭐 여권의 선거에 고춧가루를 뿌리려고 이걸 보도한 건 아니고 지금 마치 외관상의 분위기로 여권이 많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의 비례투표율이 많이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15%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야권에서 이탈한 표가 여권으로 가는 것을 조국 정당이 가다 놓는 역할을 하고 있고 무당청에서도 여전히 야권 지지 성향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막판 한 달에 달려 있는데 여당은 한동훈 효과가 이미 발휘될 만큼 다 발휘됐고 야당은 최악의 상황이었던 공천 파문제 수습 정리에 들어가는 단계라서 기본적으로 지지율은 출발선으로 돌아갔다. 지난 대선 때 0.7% 차이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종석이나 지금 노영민 같은 사람들이 공천에서 탈락하고 이러면서 국민의힘의 운동권 청산론이 더 안 먹힐 수 있고 민주당은 공천 난맥상으로 지금 그동안의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자, 그런데 여권은 지금 민주당의 상대적인 붕괴를 상당히 반사적으로 수혜를 받는데 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돌며 민생 토론이나 방문을 통해서 쏟아내는 공약들이 피로도가 쌓일 거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한 달 사이에 다시 팽팽해지는 상황으로 돌아갈 거다. 그런데 최대 격전지 경기도는 여기서 지금 민주당이 아직 공천이 확정 안 된 데도 많은 상황에서 총선 승리를 말하는 게 이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한 달 전만 해도 현재 상황을 예측 못한 것처럼 한 달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 자, 이걸 증명하듯이 지금 검찰이
조국 임종석이 울산 선거 개입 수사를 갖다가 총선 앞에 재수사 착수를 했어요. 그래서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검 공공수사 2부가 세종시의 대통령 기록관에 검사 수사관을 보내 울산 선거 개입 의혹 당시 청와대가 만든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의 친구 송철호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데 그때 비서실장 임종석, 그때 법무부 장관 조국이 당내 경선에서 송 전 시장 경쟁자를 매수해 불출마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어쨌든 덮도록 하는데 도우는 역할을 했다는 거고, 조국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범죄 첩보를 경찰청을 통해 울산지방경찰청에 보내 하명 수사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2020년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을 기소했지만 임 전 실장과 조국 전 장관은 범행에 가담했다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지난 2021년 4월에 불기소 처분했어요. 그때 문재인 때였죠. 자, 그때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이 항고를 제기했고 지난 11월 1심에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고 대통령 민정비서관에게 2년의 징역이 선고되자 고검이 올해 1월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26일 송 전 시장과 이제 황 의원의 항소심이 시작되는데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국을 겨냥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서 철지난 울산시장 개입 사건을 털고 더 털면서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금 비난을 했어요. 자, 총선이 한 달 남은 게 변수인데 언론에서는 조 장관이 총선 행보 중인 만큼 검찰 수사가 정치적 논란에 휩쓸릴 수 있다.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윤 정권이 수사한다라는 이 조국 혁신당 소리가 이제 튀어나오고 있어요. 자, 검찰 관계자는 소환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려는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조국 혁신당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죠. 그래서 이 조국 혁신당이 그야말로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보여준 이 캐비어 좌파, 벤저 좌파, 또 살롱 좌파, 브라만 좌파, 자신의 물질적 욕망을 쫓고 자식에게 계급까지도 불평등을 심화시켜주는 특권 계급에 있으면서도 계층 세습까지 시키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좌파를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국이 40대의 뭐 진보 집권 플랜이라고 화보 비슷한 그 책을 썼지요. 읽을 거 하나도 없더만요. 화보더만요. 거기에는 온갖 그럴싸한 말을 대놓고 그 이후에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도 됐지만은 그러면서 그가 벌인 내로남불이요. 정말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지난달에 있었던 2심에서 그와 그의 부인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확정됐죠. 그가 조국 혁신을 외치면서 대학 입시 기회균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은 것은 참으로 의아스러운, 어떻게 보면 두꺼울 만큼의 아이러니죠. 그래서 대학 시절 조국의 친구였던 진중근이가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 과거에 연출했던 자신의 이미지와 실제 살아온 삶의 계리를 인정하는 것이 요원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이가 저렇게 지금 정치판에 들어와서 한국 정치판을 흔들어서 무너져가는 야권에 다시 또 기운까지 집어넣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조국이라는 자가 언제까지 설칠 수 있느냐. 자, 이걸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엉망진창이냐. 저런 자가 지 인생은 개판으로 살고 사회적 범죄를 저질렀으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깜빵을 갈기 직전인 상황에서 그 범죄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는데 조국을 혁신한다고 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뛰들었는데 그 당의 비례대표 지지율이 15%라면 이것도 국민도 미친 거 아닙니까?